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개표할 때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불리는 이 기기를 잘 아실 겁니다. 영화 더 플랜과 멘붕의 시대에서도 이 투표지 분류기, 이 전자개표기 문제점을 상세히 다룬 바 있죠. 개표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 기기를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기기의 문제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0월 초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선관위 기관 운영 감사 결과, 그 결과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표지 분류기 구매와 유지 보수 과정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이상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왜 그토록 많은 개표 조작 의혹과 논란을 낳고 있는 이 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고집을 하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이 전자기기, 이 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아마 그 과정에서 떡고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원의 이번 그 감사 결과에서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의심케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 선거 장비,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점검 용역 계약 부당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8월 1일 주식회사 미루시스템즈와 투표지 분류기 1378대 구매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금이 무려 118억 5천만 원에 달하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8일 날 세종시 선관위에서 필요한 세 대의 투표지 분류기를 추가해서 곧 1381대가 됐는데요. 이 1381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2014년 9월 15일, 2015년 11월 27일, 2017년 2월 17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미루시스템즈와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는 형태로 해서 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수의 계약으로 체결이 됐고요. 이 계약으로 이제 얼마에 체결을 했냐면 2억 2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가 속도나 어떤 미분류율이나 안전성, 신속성, 이런 등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 용역 계약이에요. 사실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 때만 쓰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런 선거 때만 사용하는데 그 선거가 없는 때는 창고에다 넣어놓고 계속 그냥 놔두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기를 기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저절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동상에. 기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이 기기를, 그렇게 비싼 기기를 사놓고 오랜 2년 거의 2년, 3년 정도를 쓰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형태로 지금 그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 형태로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점검 용역 계약을 이렇게 2억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 6월 14일 이 투표지 분류기 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 곧 입찰 공고문을 조달청을 통해서 내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안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에 그러니까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미르시스템즈가 제출한 제안서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의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는 검수 완료일부터 36개월, 그 3년간이죠. 36개월 동안 선거 이전, 선거 이후 실시하는 점검과 중앙선관위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예방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18억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인데 유지 보수 간에 어떤 그 문제점이 생기면은 사실상 그것을 판 업체가 무상 점검 수리를 해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인 장비이기 때문에 무상은 아니죠. 사실상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처음 했단 말이에요. 입찰 제안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분명히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아마 제가 이제 추정키로는 선거이과 선거 ICT 팀 소속으로 보이는데 모 씨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5일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울산 선관위에 가 있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의 경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국 선거 이과 등에서 선거 장비 구매 및 점검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MC하고 NC로 나오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그런 그 선거 장비 구매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 미르시스템즈에서 납품받은 투표지 분류기 1381대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MC의 경우 2017년 실시한 19대 대선에 대비해서 대통령 선거 대비 선거 장비 점검 계획 이런 그 계획서를 수립을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오적재 발생 여부, 개수 일치 여부, 미분류율, 신속성, 그러니까 분당 처리 속도죠. 1분에 몇 매나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죠. 그리고 장애 발생 건수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부품, 이송 롤러, 조립부 나사, 투입부 롤러 이런 등등을 점검하는 그 선거 장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 투표지 분류기 점검 용역을 이 사람이 맡아서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2012년 2월 1일 날 구매한 484대에 대해서는 그 무상점검 용역을 무상점검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근데 그 용역 내용이 2016년 12월 29일, 그러니까 1381대 점거 이에 대한 1381대 투표지 분류기의 그 점검 용역과 2012년 2월 1일 그 점검 용역 계획서가 내용이 유사해요.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2016년 그 1381대 점검 용역을 수립할 때도 말이죠. 내용이 유사하니까 2012년 2월 1일 그 점검 용역 계획서 수립했을 당시에 그 사람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새로 그 용역 제안서를 작성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MC의 경우는 구매 계약 당시 유상으로 점검 용역을 제안했다라고 주식회사 미르시스템즈 영업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말만을 믿고 유상 점검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총 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신이 2012년도에 점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484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점검 용역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그렇게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슷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업체 그 영업 담당자의 말만을 믿고 유상 점검 계약을 실시를 했다. 체결했다. 그래서 1억 원을 낭비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같습니다. 분명히 알고도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NC의 경우는 지금 이제 울산 선관위 가 있는 이 NC의 경우는 2013년 6월 26일 그 미르 시스템즈에서 1381대를 구입을 하기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381대의 검수 완료 후에 3년 동안 무상 유지 보수를 제한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NC의 경우는 주식회사 미르 시스템즈 그 영업 담당자가 제안서에서 비상주 방식의 점검을 제안한 거지 비용이 발생하는 상주 방식의 점검을 무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2014년에 이미 그 점검 용역이 유상으로 추진된 바 있다는 사유만으로 앞서 말씀드린 M으로 하여금 기한을 올린 점검 용역을 무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결제를 하고는 모 과장의 결제를 받게 만들죠. 그러니까 MC와 NC가 서로 뭔가 모종의 암묵적인 내지는 뒷구멍으로 이 업체와 짬짬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식회사 미르 시스템즈에서 구매한 투표지 분류기 1381대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실시를 했지만 2010년형인 그 484대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84대의 그 잔존 가치, 그러니까 이 484대의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무려 그 15억 7,200만 원 상당의 그 국고를 낭비한 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484대를 사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122대의 2014년형 그 투표지 분류기를 2억 4,400만 원에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 사용을 해요. 말이 됩니까? 484대가 이미 있어요. 이것은 임차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구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조금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형 122대를 돈을 주고 2억 4,400만 원이나 주고 임차를 해서 썼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2010년형 투표지 분류기를 2014년형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의 혼란이 초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잘 이해돼서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은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010년형 그 484대의 경우는 한틀 시스템이 만든 그 투표지 분류기고요. 2014년형의 경우는 미르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만든 투표지 분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체가 제작한 것을 선거에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매뉴얼 만들기도 힘들고 업무상의 혼란이 야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관위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하지만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이 전자개표기를 구매할 때 말이죠. 특정 제조업체의 투표지 분류기만을 구매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투표지 분류기를 특정 업체한테 계속해서 그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이게 뭐 수천만 원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한번 이 사업을 따내면 100억대 사업이에요. 100억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에 처음 그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틀 시스템이 이것을 제작을 했고요. 2012년 대선 때까지 계속 납품을 했습니다. 한틀 시스템이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2002년도에 973대, 2004년도에 405대, 2008년도에 449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납품을 해왔는데, 그래서 2012년 대선은 한틀 시스템 거로 대선을 치렀죠. 근데 이제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시비가 엄청나게 일었고, 2014년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해당 업체가 바뀝니다. 투표지 분류기 자체도 기존의 데스크탑 형태였던 것이 노트북 형태로 바뀌었어요.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가 노트북 형태로 바뀌었고, 시스템 자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기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됐고, 업체는 미루 시스템즈로 이제 투표지 분류기 제작 업체가 이제 바뀌게 됐죠. 이것은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루 시스템즈가 수주를 하게 됐고, 그 기기를 통하여서 그 기기로 이 총선까지 치르게 됐죠. 그랬는데 2012년 대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틀 시스템에서 만든 그 484대는 그 USB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USB를 꽂는 데가 없었어요. 예. 근데 484대의 경우는 USB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2014년 육사지방선거 때 육사지방선거 당시에는 2010년형 10여 년에 만든 484대 그 USB 형태의 그 기기랑 같이 사용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를 제조업체가 달라진 상황에서 2014년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별명을 하는 건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2017년도에 또 업체를 한틀로 바꿉니다. 그래서 1177대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이것도 100억대 사업이었어요. 이것도 새로 100억여 원을 들여서 그 신형을 또 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감사원은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1381대를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형이 1381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484대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걸로 충분히 총선, 대선 지금까지 다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177대를 새로 제작했다. 2014년형 투표지 분류기하고 2017년 제작한 투표지 분류기를 가지고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같이 사용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는 그런 사항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려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 제작, 사용자 교육 등은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해서 두 종류의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 혼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두 종류 이상의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을 해왔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선관위 자체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연루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깃털만 사실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징계를 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너무나. 근데요, 투표지 분류기의 그 사용 연한이, 내구 연한이 몇 년이냐면 10년으로 돼 있어요. 자, 2014년도에 제작했죠? 때를 1300여 대를 2014년도에 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 되려면 아직도 2014년, 2024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 내구 연한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내구 연한이. 더군다나 2010여 년이 484대의 경우도 내구 연한이 남아있는 거죠. 네? 아직 지금 사용 연한이 남아있어요. 그거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1177대를 제작을 무려 100억여 원이나 들여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 이제 선관위는 대선 치를 때에 이게 좀 투표지 분류기가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말이죠. 새로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여기서도 상당히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틀로 하여금 이렇게 기존 투표지 분류기의 배 이상의 배나 되는 배가량이나 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새로 제작을 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뭔가가 지금 많은 이권이 개입된 걸로 보여요. 이게 그러지 않고는 굳이 이렇게 새로 제작할 필요가 없었겠죠. 제작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었으니까요. 이 문제는 감사원이 그냥 간과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2017년에 1177대를 제작해가지고 2014년 제작한 1378대, 1381대죠. 세대 또 추가하니까. 와 더불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걸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1381대 만든 업체는 미르 시스템즈, 1177대 그 업체는 한틀 시스템.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종류의 투표지 분류기를 2017년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업체 거를 혼용하면은 사용상의 매뉴얼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거는 감사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업체 거를 함께 투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예?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기존 484대를 사용하지 않고 2014년형을 임차를 하는 비용이나 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그러니까 새로 점검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 비용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냥 임차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게 아니죠. 2010년형의 그 기능을, 그러니까 484대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냐? 한 대당 52만 원이에요. 한 대당 52만 원. 아마 2010년형의 그 기능 개선의 주요 비용은 제어형 PC를 바꾸는 거일 겁니다. 노트북 형태로 다 바뀌었으니까 2010년형의 경우는 데스크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트북 한 대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좀 이렇게 바꾸고 말이죠. 그러면 한 5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2014년형 그 투표지 분류기 임차 비용은 얼마냐? 임차를 했을 경우에 대당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52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어떻게 별 차이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대도 아니고요. 한 대당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하는 중앙선관위가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기능 개선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가능한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능 개선을 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를 임차하는 등으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라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지 분류기 점검 용역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MC하고 NC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서 징계 처분하라. 여기서 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가운데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그 수당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수당. 중앙선관위 위원장하고 위원들의 그 수당을 선관위가 관련 법규까지 어겨가면서 부당하게 계속 지급하고 말이죠. 거의 월급 형태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제가 다뤘는데, 이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투표지 분류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제작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수십억에 많게는 수백억 예산을 낭비할 뿐더러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련 직원들이 말이죠. 또 모르죠. 지금 드러난 사람 두 사람이지만은 이 두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이런 사안에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또 업체와 더불어서 업체가 로비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예. 참 도입 당시 때부터 그 중앙선관위 와 업체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하다가 그 중앙선관위 직원과 그 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막 그랬거든요. 이 투표지 분류기 처음 도입 당시 2002년 아마 그 사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그때 당시 SKNC와 이제 그 컨소시엄 형성되어 있는 SKNC와 선관위 SKNC가 이제 그 중에 이제 한틀이 들어가 있고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 납품을 했던 걸로 돼 있는데, 아무튼 그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미분류율도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기를 썼거든요. 2002년 같은 경우는 2002년 대선 도입 당시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표지 분류기 같은 경우는 그 공인검증까지 안 받은 그런 기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기를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파보면 감사원이 너무 슬쩍 파고 이렇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불필요하게 2017년도에 한틀을 새로 한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1177대나 새로 100억 원이나 들여서 제작했다. 지금 투표지 분리가 남아 돌아요 지금 이제. 그거 참 그 많은 투표지 분류기를 다 그냥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돈이 지금 썩어 남아 도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이 선거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고 이게 뭐 알려고 하면은 이제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4월에 있을 총선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곧 이제 한 150여 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투표지 분리기 가지고 이제 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 투표지 분리기라는 기기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들이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정말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고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재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똑바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이 나름 그 이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그냥 뭐 일방적으로 모든 이런 그 투표지 분류기 같은 문제들도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감사원 지적도 없이 계속해서 사용을 해오고 이렇게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고집을 하고 그래 왔는데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약한 수준이지만은 지적이 있고 징계, 그것도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직원까지 2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전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런 지적들이 계속 되면은 선관위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